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겨울 철새 큰고니가 올해도 맥도 생태공원에 찾아왔습니다. 공원 연꽃단지를 백조의 호수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어떤 곳보다도 가까이서 철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반짝이는 물결 위로 큰고니가 무리지어 떠갑니다. 꼿꼿하게 젖은 머리, 커다란 날갯짓에 우아한 풍모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엉덩이를 들고 물속에서 식사를 하고 얼굴을 파묻고 잠든 익살스런 모습부터 큰 소리로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손에 닿을 만큼 가깝습니다.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연꽃단지에 큰고니가 돌아왔습니다.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새들이 좀 가깝게 관찰할 수 있고 또 새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서 그래서 여기를 자주 찬양하러 옵니다. 또 색다른 그런 맛이 있잖아요. 꽃과는 다른 또 새는 또 이제 또 날아다니는 그런 활동성을 보여주니까 참 좋아요. 마음도 평온하고. 백조로도 불리는 큰고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입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을숙도 일대에서 겨울을 났지만 맥도생태공원에 먹이터가 조성되면서 이동한 겁니다. 하지만 산책로와 바로 맞닿아 있어 통행하는 차량과 인적은 새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것도 맞거든요. 우리는 지금 먹이를 주는 게 던져주면 애들이 먹게끔 그냥 아주 편안하게 사실은 먹이를 주고 있잖아요. 애들이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숨겨져 있는 먹이를 어쨌든 주는 먹이지만은 숨겨서 주는 방법을 하면 애들이 찾아 먹는 것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존하는데 이런 데도 훨씬 높지 않을까요? 맥도생태공원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 일대는 11월부터 조류 독감 예방과 겨울 철새 보호를 위해 진입로들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공원 내 차량 서행과 새들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각 지자체 단체장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일정은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주민과 만남을 통해 소통하는 일정은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구 시니어 합창단원들이 숨겨왔던 재능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추억의 명곡들이 강당 가득 울려 퍼지자 훈훈한 열기로 가득합니다. 이곳은 남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 해 구정 비전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 하지만 딱딱함보다 친근함이 앞섭니다. 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민원 불편 사항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주민들 망설임이 없습니다. 문현동 일대 빈집 부지를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 추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세우자 오은택 청장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운동시설 부족도 있고 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니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시설을 좀 쉼터도 마련해 주시고 공폐가 상황을 저희들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백 숲길 맨발 걷기 좋은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황령산 활용에 대한 의견도 자유롭게 오갑니다. 김서울시와 함께 하는 길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낮에만 이렇게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밤에도 산행할 수 있도록 거기 불을 좀 밝혀주시고. 야간에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범죄에 노출될까 싶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구는 누구든지 걷고 싶을 때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염원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24시간 황령산을 걸을 수 있는 근데 말하는 환경단체의 이런 애로사항도 부딪힐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좀 고민이거든요. 주민대표 초대 위저의 방식을 탈피해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사전 신청으로 이뤄진 구정 설명회. 1,300여 명이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1953년 대원 출장소에서 시작해 남구로 승격한 지 올해 50주년을 맞은 남구. 남구는 올 한 해 주민과 함께
앞으로 50년을 새롭게 도약하고 수준 높은 문화도시,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더하는 복지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결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는 또 이와는 별도로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134억 원을 투입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업체 임직원들이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식당에 들러 점심 식사도 합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는 식사 전 미리 결제를 합니다. 결제액은 음식값보다 많은 30만 원. 이후에도 이 식당을 이용하겠다는 선결제입니다. 지금 다 힘들다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이 올무시장은 또 많이 죽었다 아닙니까? 그 살려야 되는데 제가 진짜 해가지고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안 돼요. 저한테 도움되고 또 시장도 또 살아나겠죠?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시장과 시의회 의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남항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선결제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기업도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키로 한 겁니다. 설을 앞두고 어렵고 힘든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함께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동네 단골 가게 등에 10만 원 이상 선결제하고 영수증과 인증사진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면 추첨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 정부 사업 공모에 부산의 31개 전통시장이 선정됐고 국비 71억 원 등 총 134억 원이 투입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 목표에 맞춰 공항까지 가는 철도와 도로 건설이 본격화됩니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입찰 공고를 내고 가덕신공항 접근철도 사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접근철도는 강서구 구랑동에서 공항이 들어서는 가덕도 대양동까지 16.5km 길이로 1조 2천억 원 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공사는 2개 공구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공구는 8.5km 중 8.3km는 터널로 이루어지고 차량 기지가 함께 들어섭니다. 8km 2공구 역시 7.8km가 터널, 공항 정거장 한 곳이 건설됩니다. 설계와 시공이 함께 진행되는 턴키 방식이 적용되고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7, 8월 업체를 선정하고 올 연말에는 공사를 시작해 공항 준공 시점인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함께 접근도로 건설도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접근도로는 강서구 송정동과 공항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9.3km 길이로 5,6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철도와 같이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상교량 2개와 육상교량 1, 터널 2개가 들어섭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70개월, 2031년 완전 개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큰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하반기 철도와 도로 건설 사업자가 선정된다며 공항 개항 목표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명절 차례상 비용이 역대 최고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알뜰 소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둔 한 전통시장.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장바구니는 가볍기만 합니다. 물건값을 보고 지갑 열기를 망설입니다. 한국물가정보가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30만 2,500원, 마트는 40만 9,510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6.7%와 7.2% 오른 수치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상기후 여파에 가격이 오른 과일과 채소류의 오름세가 급등한 탓입니다. 특히 사과나 배값은 지난해와 비교해 50% 이상 올랐습니다. 무나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격 폭등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알뜰 구매로 이어집니다. 과일 제일 많이 올란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채소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올 설명절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설명절 절약해서 조금 아껴서. 소비 심리 위축은 가격 변동폭이 적은 수산물이나 축산물 등의 구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똑같은 건 우리는 안 오르고 팔아도 비싸다고 사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조금 힘들죠. 옛날에는 그 제사를 지내면 제상을 모두 몇 마리씩 사는데 지금은 한 마리. 차례상 비용을 줄이려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고 정부가 지원해 할인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엔 외식 물가도 지난해에 비해 3%포인트 이상 뛰는 등 소비 위축이 심화되면서 길어진 연휴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 구포동 주택가 한가운데 10년 가까이 쓸모없이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주변에 빈집까지 늘어나면서 악취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곳을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구포동 한 주택가로 접어들면 펜스로 둘러쳐진 공터가 나옵니다. 10여 년 전 LH가 빈집을 매입해 철거 후 비워둔 땅입니다.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산되고 지금껏 방치돼 있습니다. 주변으로 차츰 빈집들이 늘어나면서 이곳은 악취와 쓰레기, 벌레로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고 저기서 던지고 이 밑에 쓰레기 말도 못해요. 말로 왜 쓰레기를 여기 던지노? LH 부지니까 LH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풀이 자라고 쓰레기가 막 주민들이 버리고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 불편함이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상황이죠. 한때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체 1,200여 제곱미터 부지 중 일부를 우선 텃밭으로 조성해 마을 어르신과 어린이 등이 참여하는 치유농장으로 만들자는 제안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단체를 비롯해 북구와 LH,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마트 도시농업 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꽃과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방법부터 심리적인 치유 상담 다 할 수 있는 복지까지도 다 제공이 될 수 있는 그 치유농장을 같이 경영하려고. 현재 북구는 토지 사용에 대해 LH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1월 중으로 북구와 LH, 부산과기대가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는 계획입니다. 북구는 2023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구포동에 텃밭을 조성해 정부 표창을 비롯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부산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는 5개 대학만이 경쟁률 4대 1을 넘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정시 모집 마감 결과 부산 지역 15개 4년제 대학 중 5개 대학만이 4대 1을 넘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대가 602명 모집에 3,613명이 지원해 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 5.89대 1, 경성대 5.76대 1, 국립국영대 5.61대 1, 부산대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10개 대학은 1에서 3대 1 수준에 그쳐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동아대는 최근 17년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이는 정시 모집 최초로 합격자 상위 50%에게 4년간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대는 자연계열 첨단융합학부 공학 자율전공이 14.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한국해양대는 다군 인공지능공학부 컴퓨터 공학 전공이 12.5대 1을 보였습니다. 경성대는 가군 약학과 10.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부경대는 다군 사회계열이 18.1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대입 정시 모집에서는 수험생 1명이 최대 3개 대학의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은 중복 합격자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공공시설물이 설치됐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시설인데 어떤 설명도 없고 벌써 훼손돼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새로 설치된 이색 공공시설입니다. 한눈에 봐도 독특한 가로등과 의자입니다. 바다 전망에 딱 걸맞게 딱 너무 멋집니다. 예. 이거는 또 해놔놓으면 비가 와도 그냥 싹 내려가니까 말라지고 이런 딱 멋지게 돼가 있네. 부산 디자인진흥원이 시와 공동으로 진행한 우수 공공시설물 공모 선정작입니다. 시설 디자인에는 세계적 산업 디자이너인 카림 라시드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을 찾아 부산의 바람과 파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자에도 조명을 넣어 야간 경관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는 부실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의자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아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 얼룩도 발견됩니다. 시설의 이름이나 제작 내용 등 어떤 표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바닥에 표지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국제 공모에 든 비용은 5억 원. 광안리 해수욕장의 가로등과 벤치 외에도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과 연석 그리고 배전함도 바꿀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올해도 시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소비 심리마저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혜택 정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용호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설 명절을 앞뒀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드문드문 손님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목 같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전 모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 위해 남구가 1월 한 달 동안 30만 원 충전 한도 내 지역 화폐인 5,6도페이 인센티브를 5%에서 10%로 높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한 혜택에 사용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5,6도팩은 대형마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재래시장 수고했어요. 상인들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르토페이 뭐 풀리고 하면 좀 더 손님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한도액도 1월과 2월 2달 동안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는 도움이 되죠. 조금이라도. 예. 좋아요. 취업 준비로 연휴도 반납할 취준생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눈길을 끕니다. 토익과 토플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어나 그런 시험 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남구가 1억 원, 부산 진구와 수영구가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다수 기초지자체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강서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이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돈 벌면서 하기도 그렇고 또 부모님한테 기대는 것도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한 번 칠 때 좀 비용이 많이 들긴 하는데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긴 하죠. 지원 시기와 규모, 대상은 구군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 밀착형 사업들 잘 알아두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로 불리는 CES 2025에 단독관을 운영하고 부산의 혁신기업 23개사의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5입니다. 부산시가 이곳에 첫 단독관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통합부산관으로 혁신기업 23개사가 참여해 25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부산 혁신 기업들 가운데에도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 얼마든지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얼마나 잘 홍보를 해내고 또 이 마케팅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이번 전시에 팀 부산이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기업 지원을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을 비롯한 정보기술 관련 기관들도 참여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영어로 기업 활동을 설명하고 온라인을 통해 접촉한 글로벌 투자자와 현장 상담도 가졌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 참여 기업들로 구성된 팀 부산을 결성하고 사전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 CES 혁신상 지원 기업의 모집 기간을 당기고 기업별 1:1 맞춤형 지원 전략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한 개에 그쳤던 CES 혁신상을 올해는 역대 최다인 7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가전제품하고 이런 훌륭한 전시관이니까 여기서 혁신성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자신감을 가지고 또 여기에 참여한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 브랜딩이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편 올해 CES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렸으며 세계 160여 개 나라에서 4,8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이 중 우리나라에서만 1,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